이제부터 우리는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8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분수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웠는지 그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격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 범죄의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새겨져 있다는 이 격언 말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잘못을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죠. 이 격언은 스페인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집필한 The Life of Reason, 그러니까 이성의 삶이라는 책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 지난 오랜 세월 동안의 왜곡된 분수 교육이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조지 산타야나의 말처럼 그 누구도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았기에 잘못된 교육이 지금도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그 피해 물론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현장의 선생님들 몫이 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엉터리 분수 교육 때문에 쓸데없이 어려움을 겪으며 헛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파악하고 나서 그냥 제가 외면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영상은 그런 안타까움과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 분수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나도 그럼 분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또는요, 내가 알고 있는 분수에 수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말이지? 설마. 유감스럽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의 피해자이니까요. 사실은요, 수학을 전공했다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분수에 대한 오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수는 초등학교 수학에서만 배운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분수는 초등학교만이 아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배우는 수학이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수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곧 밝혀질 겁니다. 분수에 대한 두 번째 오해, 분수를 하나의 수로만 인식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분수는 어떤 종류의 수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답해 보세요. 그냥 분수가 수면 되는 것 아니야? 어떤 종류의 수라고 묻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분수는 어떤 종류의 수인가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불편을 주었다면 아마도 이런 불평을 늘어놓겠죠. 사실 제가 이전에 만든 이 영상을 보지 않은 분이라면 거의 대부분 분수를 수라고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수입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여기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여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에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수가 들어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이런 분류 체계를 넘버 시스템, 즉 수체계라고 하는데 자연수에서 시작해서 정수,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까지, 그리고 허수를 포함하는 복소수까지 수의 범위가 차례로 단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분수는 어디 있죠? 분수라는 용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분수는 아예 없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들 모두가 분수 아니에요? 빨간 네모 안에 들어있는 수들이 모두 분수인데 그러면 이것들은 어떤 종류의 수일까요?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순허수, 복수수 종류가 제각각입니다. 그럼에도 모두 분수예요. 왜냐고요? 분자와 분모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분자와 분모만 있으면 그 수는 분수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분수는 수체계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 이유? 분수는 수가 아니라 단지 수를 나타내는 형태 또는 모양, 우리말로 꼴, 이곳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초등학교에서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분수 사칙연산의 답 구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수는 초등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분수를 배웁니다. 다만
분수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겁니다.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보세요. 루트 5분의 3 무리수죠? 그런데 분수꼴로 표기되어 있어요. 분자는 3, 분모가 루트 5인 분수라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무리수 단원에서 분수꼴의 이 무리수를 이렇게 변형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분모 무리수 루트 5에서 유리수 5가 되는,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분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분수 계산 아닙니까? 또 이런 문제도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이렇게 분수는 중학교 수학에서도 중요한 수학입니다. 고등학교 다르지 않아요. 2i분의 3 허수죠? 분자가 3, 분모가 2i. 고등학교에서는 이 분수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분모를 허수에서 실수로 전환하는, 그래서 이걸 분모의 실수화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분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죠. 하지만 분명히 분수 계산입니다. 또 이런 문제 풀이도 했죠. 역시 분모의 실수화입니다. 이렇게 분수는 고등학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수학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수를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배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분수 문제 이렇게 풀이하는 거야, 이렇게 답 구하기에만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수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수의 수학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중학교 수학에서요, 분수가 언제 등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리수 단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본 루트 5분의 3이라는 이 분수꼴의 무리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함하는 실수까지 수의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겁니다. 고등학교요? 다르지 않아요. 앞에서 본 2i분의 3이라는 분수꼴의 허수, 언제 나타났죠? 수의 범위를 실수와 허수를 포함하는 복소수까지 확장하는 과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분수는 수 세 개의 확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초등학교 분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분수의 수학적 의미도 수의 범위가 자연수에서 유리수로의 확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케이크를 자른다든가 피자를 자른다든가 사과를 쪼갠다든가 또는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기하학적 도형을 분할하는 거, 이건 분수의 수학적 의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분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거죠. 이제 우리는 초등학교 분수를 자연수에서 유리수로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수를 수의 확장과 관련 지으면 언제 분수를 처음 배우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수를 충분히 익히고 나서 분수를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자연수의 사칙연사, 즉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을 모두 배우고 나서 그 후에 분수를 배워라, 이게 제가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분수가 수의 범위를 유리수로 확장하는 과정에 나타난다면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유리수라고 하면 되지 왜 분수라고 하지? 이런 의문 들지 않나요? 정말 유리수라고 하면 되지 왜 분수라고 했을까요? 유리수라는 용어가 어렵기 때문이 그럴 수도 있네요. 분수는 사실 영어에 프랙션 넘버를 번역한 겁니다. 영어권에서 프랙션은요, 조금, 그러니까 a little bit, 이런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처음부터 수학적 용어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에 상세하게 기술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권의 수학 교과서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들은 분수를 초등학교 1학년에 가르친답니다. 1, 2, 3이라는 자연수를 분수와 함께 가르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때 가서 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들에게 프랙션은 일상적 용어이기 때문이죠. 또 분수 표기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어서 1학년에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유감스럽게도 영어권의 수학책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막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분수라고 번역하면서 그들의 교과서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수 교육의 파행적인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최초의 분수가 들어있는 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교과서 1954년에 발행된 산수 2학년 2학기 교과서입니다. 단원의 제목들이 참 이상하죠? 덧셈과 뺄셈 같은 용어는 없어요. 편지놀이, 소풍, 장사놀이, 정월, 제목만 보면 전혀 수학책처럼 보이지 않죠. 참 이상하네요. 물론 여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서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소위 진보주의 교육 운동가들이 주도했던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교육 내용을 아이들에게 친숙한 생활 주변에서 찾아서 실생활에 쓸모있는 내용을 가르치자 이런 건데 이건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미 한물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뒤늦게 받아들였죠.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 내용이 과연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목만 이렇게 보일 뿐입니다.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아시죠? 이 용어처럼 이때부터 미국 바라기가 시작된 겁니다. 요즘도 심심치 않게 생활 속 수학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 바라기라는 현상은 지금도 여전히 꿋꿋이 한국 교육계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것을 따라한다는 사실을 무조건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당시 미국 것을 그대로 수입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교과서가 발행될 때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 폐허와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교과서가 발행되기 3년 전인 1951년 6월 8일, 6.25 동란 중에 미국 뉴욕타임즈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수천의 생명이 희생된 엄동설안에도 초등학교 학령 아동의 대부분은 정규 수업을 받고 있다. 이전에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의 학교로 사용하던 건물 대부분은 손상되거나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면 군에 접수되어 병영으로 사용되었기에 노천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시골에 가도 학생들이 나무 밑에 모여 앉아 나뭇가지에 흙판을 걸고 다 떨어져 잊어버린 책을 돌아가며 보고 있다. 누더기를 걸친 선생이 머리 위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든 교편으로 가르칠 때 6명 내지 8명의 학생들이 책 한 권을 나누어 보며 암송하기 위해 그 책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아닐 수 없죠. 최근에 우리는 이걸 외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 시리아 내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전쟁의 참상. 이게 바로 그 당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 내용과 같이 전쟁 속에서도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면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참 독특하죠. 우리는요. 아무튼 앞에서 살펴본 산수 교과서는 이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교과서를 그대로 따라 모방하였다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거, 그것이 무엇이든 다른 곳에서 가져와 받아들이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라도 제대로 확인해야죠. 그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지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OECD 회원국이 되었고, 그래서 OECD 회원국의 자녀들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계속 다른 나라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실행하는 것,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학자들의 지적 게으름을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분수를 배우면서 겪는 어려움의 시초가 그들이 했던 분수 교육을 무비판적으로 수입하고 사후 검증을 하지 않는 게으름 때문이라고 말하면 너무 지나친가요? 늦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를 극복해야죠. 우리 아이들과 현장의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누구 탓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분수가 처음 등장하는 2학년 2학기의 정월이라는 단원을 살펴봅시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멀지 않아 새해가 됩니다. 철수는 이달의 달력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떡과 과일을 갖다 주셨습니다. 과일은 쪽에서 껍질을 벗겨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반을 2분의 1이라고 하고 2분의 1이라고 씁니다. 한 개를 반으로 쪼갠 것은 하나를 둘로 나눈 하나입니다. 반의 반은 넷으로 나눈 하나이어서 4분의 1이라 하고 4분의 1이라고 씁니다. 4분의 1은 하나를 넷으로 나눈 하나입니다. 과일을 똑같이 자르는 상황이 있죠. 여기서 분수 2분의 1과 4분의 1을 도입하는데 사과가 완벽하게 대칭인가? 그래서 정말 똑같이 둘로 또는 넷으로 자를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렇다고 가정하면 되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과연 분수의 도입으로 적합한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수의 범위를 유리수로 확장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바로 그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수를 도입하는 건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분수를 도입하면 아이들에게 분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심어준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분수를 가르침으로써 분수는 전체의 부분이고 그래서 분자는 항상 분모보다 작구나 이런 잘못된 인식을 아이들의 머리에 깊이 각인시키는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분수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겁니다. 이는 나중에 2분의 7 또는 4분의 11과 같이 분자가 분모보다 큰 분수, 즉 가분수를 도입할 때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분수의 분모는 전체고 분자는 부분이다. 이런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분자가 분모보다 큰 분수를 접하면 아이들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부분이 전체보다 크다는 거야? 어떻게 분자가 분모보다 클 수 있지? 이런 의문과 당혹감 속에서 아이들은 한동안 분수학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걸 극복하지 못한 아이들은 계속 분수에서 수학 공부가 막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쪽 내용도 계속 보겠습니다. 위에 색으로 된 곳은 몇 분의 1입니까? 2분의 1과 4분의 1은 어느 것이 큽니까? 위의 그림은 각각 하나를 몇으로 나눈 것입니까? 이것은 셋으로 나누었으므로 색으로 된 곳의 크기는 3분의 1이라 하고 3분의 1이라고 씁니다. 쓰는 차례는 가운데 선 3, 1입니다. 이번에는 분수 2분의 1과 4분의 1을 직접 표기하고 이어서 크기까지 비교하는군요. 그리고 분수 3분의 1이 이런 거라고 제시합니다. 일단 분수는 여기서 중단됩니다. 근데 그 다음 쪽 전혀 다른 내용이 갑자기 등장하네요. 2개씩 네무더기 몇 개, 3이 둘이면 몇이고 4의 2곱은 몇, 5의 3곱은 얼마, 곱셈 도입을 위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곱셈 기호는 물론 아직도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덧셈과 뺄셈을 배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굳이 2단계에서 분수를 도입할까? 이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처음에 가졌던 그런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피자가 12개 있습니다. 한 사람이 2개씩 가지면 몇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왼쪽 그림의 색칠한 곳은 전체의 몇 분의 몇입니까? 오른쪽 색칠한 곳은 4분의 1이 2입니다. 이것은 전체의 4분의 2입니다. 꼭 반이 됩니다. 왼쪽 색칠한 곳은 3분의 1이 2입니다. 이것은 전체의 3분의 2입니다. 다음 그림의 색칠한 곳은 각각 전체의 몇 분의 몇입니까? 근데 그 다음 쪽에 다시 또 분수가 등장해요. 이번에는 분자가 1이 아닌 분수가 있답니다. 그림에서 3분의 2, 4분의 1을 알려주네요. 바로 앞쪽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2개를 2개씩 가진 몇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또는 4사람이 똑같이 나누면 한 사람이 몇 개씩 갖지? 나눗셈이네요. 물론 여기서도 곱셈과 같이 나눗셈 기호가 제시되지 않고 단지 상황만 제시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는 내용의 전개, 이게 과연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곱셈과 나눗셈 기호도 모르는데 분수를 배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의문 여전히 계속됩니다. 앞에서 제가 초등학교 분수를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보자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분수는요, 자연수에서 유리수로 확장하는 과정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분수는 수가 아니고 수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자연수를 충분히 익힌 다음,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사칙 현상까지 모두 배우고 나서 분수, 다시 말하자면 유리수를 도입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전개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나눗셈을 배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분수를 도입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 당시에 이런 비판적인 안목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1963년에 실행된 제2차 교육과정에 따른 산수 교과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70, 80년대, 90년대 우리 교과서의 분수는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제시되었을까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초등 수학 교육에는 과연 새로이 변화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건 아닌가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굿데이.